내 기억으로는 그해 7월 23일로 떠오른다. 여수 순천지방 학생들의 혈서 지원자들이 훈련 장소에 집합해 극히 간단한 집총 각계 훈련을 받고 경남 하동 쪽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민군은 순천을 점령했다. 1950년 7월 13일 전남 동부 17개 중학교 학생 183명이 혈서를 쓰고 전국 최초의 학도병 중대로 자원 입대했다. 우리는 불과 9일 만에 목총 훈련 후 학생복 차림에 M1 소총만 지급받고 전선으로 향했다. 그러기 전 우리는 적 주력 부대가 구례를 거쳐 화계를 통과해 하동으로 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지시되었고 중대 병력에 학도병 약 30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배치되었다. 7월 24일경 주먹밥 몇 덩이를 받았지만 화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바닥났다. 도중에 원두막 주인이 챙겨준 참외와 수박으로도 허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적보다 먼저 도착한 우리에게 내려진 임무는 적군의 진군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중대장의 명령은 일정 장소에 매복해 통과하려는 적을 교란하라였다. 지금은 화개장터로 잘 알려진 그곳은 당시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오지였다. 밤은 이미 새벽에 가까웠다. 장터에서 하동 방면으로 1km쯤 떨어진 산 모퉁이, 도로로부터 50m 정도 올라간 산자락에 매복했다. 적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 길게 늘어진 강변 도로를 이용할 것이 확실했다. 우리 중대는 학도병뿐 아니라 우익사회단체 지원자도 섞여 약 80여 명이었다. 산능선에 2인 1조로 흩어져 매복했다. 나는 같은 학교 철운과 한조가 되었다. 화계 쪽은 지리산 줄기가 가로로 뻗은 산자락 끝자락이라 먼 곳에서 굴러오는 적 탱크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지점이었다. 드디어 새벽, 탱크 소리인지 트럭 소리인지 모를 굉음이 들려왔다. 여명이 밝아오자 위장한 적 탱크가 가까이 다가왔다. 학교 생활만 하던 우리 어린 학도병들에게 정확한 상황 판단은 불가능했다. 현역 중대장조차 이런 실전은 처음이었다. 적적 구부대가 잡초 뭉치로 위장한 채 전차를 앞세우고 우리 매복 지점 50m 전방 도로를 지나려는 순간이었다. 중대장이 하늘을 향해 두어 발 공포탄을 쏘며 일제 사격을 외쳤다. 우리는 무차별로 방화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자욱했다. 목표를 정조준할 시에도 없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계속 쏘았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함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곧 적의 응사가 시작되었다. 소총 소리가 기관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처음 듣는 따발총 소리, 기관총이었다. 총탄이 비처럼 쏟아졌다. 앞과 뒤에서 전우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산 전체가 총성과 비명, 흙먼지로 뒤덮였다. 철훈아, 더 깊이 들어가자. 나는 몸짓으로 신호하고 철훈과 함께 골짜기를 타고 뒹굴었다. 넘어지고 구르고 나뭇가지에 찔리며 패주했다. 많은 학도병이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다. 적은 패주하는 우리를 쫓지 않고 날이 밝자 하동 방면으로 진격을 재개한 듯했다. 산 정상에서 철운과 함께 해가 지도록 움직이지 않고 숨어 적의 동태를 살폈다. 화계 쪽과 하동 쪽 모두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상시로 돌아간 듯했다. 배가 고파왔다. 어제 민가에서 얻어먹던 보리밥과 골짜기 수박밭에 수박이 떠올랐다. 용감했던 전우들의 생사는 어떠한가? 붙잡혔는지 우리처럼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 애 같았다. 날이 가까워지자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가까이에 초가집이 보였다. 학생복 차림에 우릴 본 그 집 할머니는 깜짝 놀라 가족이 돌아온 듯 반기며 부엌방으로 숨겨주셨다. 옷 갈아입어라 하시며 학도병임을 알아치신 할머니는 날이 저물 때까지 숨어 있다가 밤에 강을 건너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라고 일러주셨다. 친할머니처럼 자상하게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집을 비우고 나가셨다.
그 고마움은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그날 밤 부엌방에서 지내고 다음 날 할머니를 통해 지역 분위기와 점령군 동태를 알아본 뒤 섬진강을 건넜다. 산자락을 돌고 능선을 수없이 넘어 석양 무렵에야 바다를 볼 수 있는 산마루에 섰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바닷속 섬들과 아득한 육지 산들을 바라보았다. 바다까지만 가면 섬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만속 섬에 친척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가면 집과 연락도 되고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숨을 건질 승부수가 보였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렸다. 여름이라 들판에 참외 수박밭이 있어 기가를 면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작은 어선을 훔쳐 노를 저었다. 철운도 노젓는 데 익숙해 배는 계속 움직였다. 죄책감은 없었다. 오직 이 초각배가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산 윤곽이 드러났다. 목적지 섬의 반대편 마을 쪽이 아닌 인가 없는 해안에 먼저 닿아서 다행이었다. 비어있는 어장의 막사에서 칡뿌리를 캐먹으며 굶주림을 달랬다. 화개 전투부터 꼬박 나흘째 여름이었다. 친척집을 찾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집 중학생 소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슨 일을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고 해결해 주었다.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철우는 얼마 후 인민위원회의 자수에 부역했으나 수복 후 부역자로 고통받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사를 같이 했던 친구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도 곁에 있었을 텐데 그가 혈서 지원한 동기도 나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견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가시지 않는다. 나무젓가락으로 절벽을 넘어뜨리려는 무모함보다는 후위를 기약하는 쪽을 택해 살아남았지만 혈서 지원까지 하고 국가와 민족을 구하려 일선에 나섰던 지원병들이 패주한 불명예는 씻을 수 없다. 그러나 살아남아 조국의 강토 수복과 국채 회복을 지켜본 것은 큰 영광이다. 수복 후 학교를 복학하고 인근 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투에서 용감히 전사하지 못하고 살아 패주한 불명예는 평생 가슴을 짓누르는 짐이다. 많은 학도병이 우리처럼 바닷길로 우여곡절 끝에 부산으로 패주해 수복군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군번이 없다. 군번 없는 학도병은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또 다른 불명예로 다가온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전우들은 각자 사회에서 몫을 다하며 살았다. 화개 전투를 기리기 위해 참전자 모임을 만들었고 여러 사업을 마무리했다. 생존 학도병들은 군수, 면장님 도움으로 위령탑과 희생자 묘역을 마련했다. 여수 순천지구 학도병 회장 황치양 씨의 헌신이 컸다. 매년 7월 25일 현지에서 추도회를 거행했고 여수 진남체육공원에 민어기가 웅장하게 세워졌다. 화개 현지에도 위령탑이 있다. 황 회장님께 다시 감사드린다. 기념비 건립 당시 참여를 망설였지만 전우들의 권유에 응했다. 불명예를 씻으려는 것보다는 젊은 시절 위국 충정의 함성을 다시 듣고 싶어서였다. 지금도 손주 손을 잡고 기념비를 찾아가 음각된 6.25 창전 학도병 이름들을 어루만지며 그 시절을 추억한다.